오늘도 이야기 나누고 싶은 각 증권 이슈가 가득합니다. 김건진 차장과 이야기 풀어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사실 빨간불 켜고 있어서 반갑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뭐 조금은 조심하면서 두드려 보자라는 의견도 같이 내비쳤는데요. 차장님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실지도 궁금하고 첫 번째, 오늘 반도체 대표주 올라가고 반도체 네, 그렇죠. 장비주 올라갑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더라고요. 이 원익 IPS, 테스 이런 종목들. 네, 맞습니다. 따라 사볼까 싶기도 하고요. 고민은 살짝 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좋아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고요. 뭐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테크주까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반응이 뭐야?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조금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어찌됐든 반도체 뭐 탑픽 같은 주식들은 원익 IPS나 여러 테크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 라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흔들렸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차원에서는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업황이 언제 좋으냐입니다. 지금 현재 2분기까지는 안 좋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3분기 때부터 낸드 쪽이 좀 안정이 되고 실제로 메모리 쪽은 한 4분기 때부터 오케이가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시설 투자나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게 아마 3분기 때부터가 되지 않을까. 즉 숫자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은 3분기 때가 어떻게 보면 저점이 지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단기적인 이런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나는 조금 바로 사자마자 올라가야 돼라고 하면 과연 지금 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놓고 가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하게 나도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쪽 오늘 좋길래 질문 드려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요겁니다. KCGI 일명 강성부 펀드 측에서 조원태 회장 선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 적법한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한진에서는 무슨 소리야? 적법해라고 이야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었던 이 경영권 분쟁의 이 단초들이 또다시 시작이 된 건데요. 오늘 계열사 주가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아주 강하진 않았는데 뭐 이런 이슈 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번씩 크게 폴짝폴짝 뛰잖아요. 이렇게 단기 매매로 어차피 이 시장 오래 들고 가는 것도 없는데 살짝 톡톡 치면서 나와보는 건 어떨까요? 톡톡하기 싫습니다. 그냥 왠지 그렇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떠냐면요. 그래 맞아 이렇게 갈 수 있어 라는 식의 반응이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정도 이슈 딱 대표적으로 그냥 이 KGCI 같은 경우가 야 이거 우리가 인수할게 우리가 가져갈게 라는 식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아마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이제부터는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 자주 우려 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려 먹을 거에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액션을 기다리는데 그 액션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좀 김 빠진 이런 이슈들이 점점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 주가에서도 지금 별 재미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한진그룹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올라와야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열심히 움직여줬던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이슈는 이제 조금씩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려서 이젠 단물이 다 빠진 이슈라고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일단 지금은 관심 갖지 말자 노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오늘 동시효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종목이 그렇죠? 하한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 일이래 하고 들여다봤더니 균주 논란 그리고 중국에서 심사 지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급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39만 9천 원 뭐 이쯤에서 출발을 했다가 낙폭은 빠르게 줄인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이 메디톡스의 톡신 제제죠. 메디톡신이 중국으로부터 허가 불발 위기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 어떤 걸 보도했는데 그 중국 언론이 생산 시스템 의혹 보도를 함께 내면서 이 승인을 심사를 지연시킨 거죠.
일단 뭐 내용을 보면 사실 지연될 만하다 싶기도 한 게 뭐 불량률이 3분의 1인데 그 이후에도 생산을 계속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내용 한번 봐주시고 지금 오늘은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어떻게 다가갈까요? 자, 우선은 조금 메타톡스에 대한 이런 이슈들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지금 현재 꺾여버린 겁니다. 중국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중국이 어떻게 보면 메타톡스 이제는 이걸로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큰 이슈가 나와서 저는 사실은 더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장중에는 다행스럽게 좀 좁혀지고 있는 이슈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메톡스에서 아니야 우리 괜찮아 중국 쪽에서 잘 진행이 될 거야 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메이스톡스 잠시 참아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라인이 어디냐면 한 39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보다 한 1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라인이 깨져버리면 절대 안 되는 선입니다. 일봉이 아니라 주봉상에 어떻게 보면 지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마저 무너져 버리면 좀 상당히 큰 이런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번 이슈가 상당히 큰 이슈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뉴스 보도고 중국에서 괜찮아 허가 내주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균주 논란 전에도 뭐 대표이사의 세금 탄로 이슈부터 해서 네네. 메디톡스도 참 많은 이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 건네주셨으니까요. 굳이 성급하게 내가 이 종목 저가에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 좀 버리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의료업종 이야기입니다. 의료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FNF, 휠라코리아, 화승엔터프라이즈들이 다 올랐다가 요즘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림 잘 그려주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 다시 살아날까 싶어서 살펴봤더니 증권가 곳곳에서는 그래도 이 회사 사이클들이 괜찮기 때문에 크게 급락 나오진 않을 거다,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시점이잖아요. DB금융에서 의류주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류주 주가 하락은 사이클의 일시적 조정이고 불안 가능성이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유지 기업을 바닥 매수 타이밍으로 잡자라며 휠라코리아, 화승엔터프라이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잘 가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이두 종목인데 동의하십니까? 사도 될까요, 지금? 네, 우선은 괜찮다라는 이런 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좀 주가가 상당히 매체가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중국과 미국이 지금 현재 싸움하면서 중국 관련된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쪽 라인들이 좀 다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한 2, 3주 정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좀 봐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숫자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 좀 올라갈 때 막 움직이다가 지금은 좀 쉬워지고 있는데 전저점입니다. 전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 지지만 나오면 다시 전고점까지 분명히 도전을 할 것이다. 최근에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조금 쉬고 있는 게 사실 그렇지만 여기서만 한 번만 돌려준다면 주가는 쉽게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은요? 우선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네, 여전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짧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네네. 저희 이 드라마 나오는 거 보고 그때 투자하자고 네네. 그러셨잖아요. 네. 어떻게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될지 사실 우려가 컸는데 어제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사야 되나? 이제 괜찮아지려나? 이런 분들 네. 계실 거예요. 제가 일회를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토요일 날은 보지 못했고 일요일 날 제가 1화랑 2화를 그래서 대강 봤습니다. 근데 1회는 이건 뭐지? 나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식의 흐름이었고요. 2회부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몰입도나 이런 게 살짝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장관이라는 이런 카메라 스케일 같은 건 아주 멋진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실제로 송중기 씨가 예쁘게 깔끔하게 더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머리 스타일 같은 게 별로 예쁘지 않아서 조금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컨텐츠 업체들 좋아질 겁니다. 최근 들어서 컨텐츠 업체들이 많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빠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그리고 시청률 측면에서도 한 8% 가까이가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2회차에서는. 그러면 야, TVN에서 하는 건데 8%면 공중파봐도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게 워낙 컸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미스터 선샤인보다 거의 그 회당 거의 2배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광고는 거의 비슷한 정도에 지금 현재 물리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즉 중장기 투자자의 오키나와를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이 금액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케이, 휠라코리아 오케이, 테크윈도 오케이. 다만 기간은 조금 놓고 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이 세 종목 기억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